서울 같은 데는 보면은 항상 자가 보유 비율이 50%밖에 안 되는 곳이란 말이에요. 서울 전체가 그래요. 본인이 원하는 집에 거주하고 있는 그런 비율이라는 게 한 50% 정도밖에 안 된다면 나머지 50%는 늘 대기 수요라는 거죠. 지금 이제 서울 부동산, 특히 이제 아파트 시장이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는 것 같기도 해요. 또 전세값도 지금 51주 연속적으로 이제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의 이런 데이터, 이런 변수들이 대표님 보시기에 어떻게 예측을 하시나요? 특히 이제 주택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냥 아주 쉽게만 얘기하면은 20% 정도 되는 아파트는 계속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요? 60% 정도 되는 주택은 왔다리 갔다리 한다. 그냥 보합이죠. 20% 정도 되는 데는 더 떨어진다. 일단 이렇습니다. 예, 이런 상황이고요. 그런데 대부분이 알고 있고 대부분이 사고 싶어 하는 거는 놀랍게 20%에 속한 것들이다. 우리가 잘 아는 좋은 지역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여간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돈이 없어도 내가 언젠간 사야지 하는 것들은 다 20%에 해당돼 있습니다. 뭐 숫자적으로 보면은 20%가 적은 수인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웬만한 아파트들이 비율로 따져보면 20%에 속합니다. 그럼 이제 지역적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서울이 다 20% 안에 들어간다고 봐야 되나요? 거의 다라고는 하기는 조금 어렵기는 한데요. 예, 그래도 뭐 서울은 일단은 뭐 구축이나 조금 이제 세대가 적은 거나 이런 것들은 좀 중간 정도 성적,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60% 정도쯤에 해당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좀 세대가 크고 그리고 신축이고 이런 건 거의 다 20%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주거 상품이 아파트도 있고 준주택인 오피스텔도 있고 또 빌라 다세대 주택도 있잖아요. 요건 또 아파트하고 좀 다르겠죠? 그렇죠. 일단은 빌라랑 오피스텔은 한마디로 말해서 실현의 계절이고요. 그래서 뭔가 좀 이제 제도적인 보완이 있지 않으면 앞으로 뭐 획기적으로 변화되기는 조금 어렵다. 그런데 제도적 변화가 있을 가능성은 있어요, 지금 사실. 있고요.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 입장에서는 이가 실현의 계절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이제 아파트 시장인데 아파트들은 뭐 서울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정도의 아파트들은 계속적으로 완만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요즘에 제 주변에도 보면 무주택자는 집을 살까 말까 고민 중이고 또 주택을 한 채 갖고 계신 분들은 요맘때 더 오르기 전에 상급지로 가서 탈까? 이런 분들도 있어서 어쨌든 간에 좀 좋은 지역을 찾아서 가려는 분들이 좀 보여요. 어디로 가야 되냐? 고민들이 많은데 그거에 대한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거 가지고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 걸 핵심 지역이라고 말하기도 뭐하고 좀 이제 뭐 아니면 뭐 소위 똘똘한 한 채? 뭐 이렇게도 말하고 뭐 이러는데 그렇게 하면 또 다들 오해들이 많아요. 뭐라고 오해가 많냐면 그럼 다 강남의 아파트 무슨 뭐 아주 비싼 아파트 이런 것만 얘기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오해들이 많아서 저는 이걸 조금 정리해서 투수대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투수대. 투수대. 특수대가 아니라 투수대. 이게 뭐냐면 투자 가치가 있는 아파트. 수니까 수요가 항상 많은 아파트. 대안이 없는 지역의 아파트. 대안이 없는 건 어떤 뜻이죠? 그래서 이제 그걸 조금 설명을 하자면요. 투자 가치가 있는 거다. 이런 거는 누구나 그냥 다 알잖아요. 강남 아파트 투자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다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다 얘기가 되잖아요. 뭐 새 아파트 투자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근데 다 비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그러니까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그거 뺀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이제 수요 부분은 항상 이제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항상 넘치는 곳이 어딘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단적인 예로 서울 같은 데는 보면은 항상 자가 보유 비율이 50%밖에 안 되는 곳이란 말이에요. 서울 전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이 거주하고 싶어 하는,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집에 거주하고 있는 그런 비율이라는 게 한 50% 정도밖에 안 된다면 나머지 50%는 늘 대기 수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곳은 당연히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항상 넘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곳들은 결국 가격이 계속 희망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니까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대안이 없는 곳이라는 건 어떤 개념으로 생각을 해보냐면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학군이거든요. 이제 학군을 그렇게 좀 표현한 건데 그 외에도 대안이 없을 수 있는데요. 학군 같은 데는 예를 들어 가장 대표적인 게 지방의 학군 같은 데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거든요. 그런 데들은 뭐 예를 들어 낡은 아파트들밖에 없고 뭐 이렇다고 하더라도 계속 가격이 올라갑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왜 가격이 올라가냐면 결국 지방에서 좋은 학교를 보내고 싶어하는 부모님들의 수요는 늘 일정하게 있는 건데 네. 대안이 없잖아요. 거기 말고 어디 다른 데 가가지고 뭐 아니면 서울로 뭐 다 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지역에 있는 학군지를 계속 선호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냥 참 낡은 아파트고 심지어는 뭐 재건축할 가능성도 없는 아파트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도 계속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란 거죠. 왜냐 대안이 없으니까. 일면 이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들이 뭉뚱그려서 한 20% 정도에 속하는 것이고 그런 데들은 계속 가격이 상승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서울죠. 예를 든다고 하면. 예. 그러면 이제 투자 가치 있는 곳을 이제 지역별로 나눈다고 하면 대체로 이제 일자리가 많은 지역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그렇죠. 예. 그냥 뭐 구체적인 거를 듣고 싶어 하실 테니까 네. 약간 그래도 구체화시켜서 얘기하자면 서울, 뭐 수도권 일대, 네. 예, 그리고 강남 라인이라고 저는 얘기하거든요. 예, 강남 라인. 그러니까 강남에서부터 이렇게 뻗어나가죠. 화성, 동탄까지 이렇게 뻗어나가잖아요. 그 정도를 강남 라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강남 라인, 그리고 지방의 학군지, 예, 요 정도까지는 일단은 완만한 상승을 이어간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은퇴를 했거나 은퇴를 앞두고 있는 분들이 일단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안전한 투자를 위해서 대표님께서 한 말씀. 안전한 투자를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은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이제 예를 들어 은퇴자들의 안전한 투자를 위해서라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권하고 싶은 거는 일단 공부를 좀 해라. 일단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공부를 조금 더 구체화시키면 일단 공부는 아직 큰 원칙이에요. 일단 큰 원칙인데 그냥 공부를 해라.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꾸준히 해라. 근데 꾸준히 하라는 것도 그냥 꾸준히 하라고 그러면 이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음에 얘기하고 싶으면 시간을 정해놓고 공부해라. 시간을 정해놓고 공부를 할 정도의 노력은 제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이제 뭐 대표님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수익형 부동산도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공부를 하면 뻔하게 돈을 벌 수 있는 그 카테고리가 정해져 있잖아요, 사실. 뭐 이제 아예 대놓고 얘기를 하자면은 예를 들어서 분양상가 같은 거 이런 거 사가지고 돈 벌 가능성이라는 건 거의 제로에 가깝잖아요, 사실. 예. 근데 그런 것도 모르는 사람은 그걸 막 고민하고 앉아 있다고. 야, 이게 뭐 역도 들어오고 막 이런다고 하는데 이거 해도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하고 많은 분들이 거기에 이제 속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조금만 공부해도 알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만 쳐내도 이제 고를 수 있는 게 딱 정해지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만 선택을 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실패는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아는 것도 이제 뭐 유튜브만 봐도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하고 막말로 말씀드린 것처럼 분양상가를 팔아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유튜브에 그런 게 걸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를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바른 거를 아는 데까지는 결국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시간은 투자할 생각을 좀 해라.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반드시 되는 거, 반드시 안 되는 거 이건 일단 명확히 구별이 되는 거니까 그 안에서 선택할 생각을 좀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좋은 말씀입니다. 은퇴자 분들이 그 한 번의 잘못된 실수로 전 재산을 다 잃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뭐 전 재산은 아니더라도 뭐 상당 부분을 잃게 되면 재기가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지키는 게 참 중요하다. 그러려면 공부를 해야 된다. 공부를 하면 속아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또 이제 말씀하셨듯이 너무 편향된 정보, 내가 어디에 이제 피를 받아서 요거만 볼 테야라고 하면 그거에 걸려드는 거죠. 좀 더 이제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면서 해야 될 것, 또 하지 말아야 될 것만 구분할 수 있어도 내 재산을 지키는 건 어렵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부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좀 꽤 된다라고 아예 본인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고시원 공부를 딱 했다. 그랬더니 사실 뭐 고시원 공부 맘먹고 공부하면 한 3일이면 공부 끝납니다, 진짜. 그렇잖아요. 뭐 다 고시원에 주의할 점 뭐 이런 거면 다 끝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좀 더 넓은 시각에서 바라보면 어떤 시점에서의 고시원이어야 되고 어딘가 이런 걸 보면 좀 달라지잖아요. 기본적으로. 뭐 고시원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자면 그런 건데 어쨌든 거기에 또 뭔가 고시원을 팔아야 되는 사람들의 이런 이득 같은 게 또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런 걸 걸러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공부할 시간을 좀 충분히 갖겠다라고 마음 먹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